오늘 낮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성공으로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 수교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뉴욕주 경범죄 최고 형량을 현재 1년에서 364일로 하루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어제부터 새 운행 스케줄 시행과 함께 통근 시간대 운행 열차 증편 등 서비스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각 타운 정부 자체적으로 비어 앤 와인 리커 라이센스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재추진합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트랜짓 버스의 한 운전기사가 두 손으로 돈을 세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오늘 낮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성공으로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 수교를 확신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합의되면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정오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최근 급변한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방안에서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수용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부유하고 위대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한중일 3국이 경제적 지원과 체제 보장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바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북미 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경범죄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이민자 단체들이 뉴욕주 경범죄 최고 형량을 현재의 1년에서 364일로 하루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오늘 올버니 주의사당을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주 상원과 하원에 계류돼 있는 경범죄 최고 형량을 하루 줄이는 법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법안 추진은 연방이민법상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서는 1년에 약 9천 명의 합법 이민자들이 경범죄 유죄 인정을 해 잠재적 추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법에 따르면 경범죄는 최고 형량이 1년 365일입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전철 무임승차 등의 경범죄를 저지른 잘못까지도 추방의 원인이 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최고 형량을 364일로 하루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주의회가 속히 승인해 주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많은 범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언하고 특히 뉴욕시와 같은 피난처 도시를 주요 타겟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안은 매 회기마다 하원에서는 가결됐지만 번번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앞으로 활발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올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내년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마리화나 합법화 대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체포되는 대신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비해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에 대해 체포 대신 법원 출두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뉴욕시 경찰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주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리화나 판매처에 대한 조닝 지정 등 합법화에 상응하는 규정 정비를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올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도전장을 던진 신시아 닉슨 후보가 마리화나 합법화 이슈로 여론의 호응을 얻자 최근 합법화를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선거에서 주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내년에는 마리화나가 주 전역에서 합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나소 서포 카운티 경찰은 20일 뉴욕시의 움직임과는 달리 주 법이 변경될 때까지는 현재의 마리화나 소지, 흡연, 매매, 단속, 체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일부 서비스가 개선됐습니다. 어제부터 새 운행 스케줄이 시행되고 있으며 통근 시간대 운행 열차의 차량 대수도 늘어났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새로운 운행 스케줄은 모든 노선에 적용됩니다. 변경된 스케줄에서 햄턴에서 펜스테이션 직행 노선이 신설되고 여름철 동안 놀스포크행 주말 운행도 열차편을 2배로 늘리는 등 일부 서비스가 추가됐습니다. 또 총 6개 노선 9편의 출퇴근 시간 운행 열차에 1대에서 2대의 차량을 추가로 연결했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트 워싱턴 노선의 경우에는 오후 5시 26분 펜스테이션을 출발해 포트 워싱턴으로 향하는 열차의 차량이 기존 10대에서 12대로 늘어났습니다. 포트 제퍼슨 노선은 펜스테이션에서 힉스빌로 향하는 오후 6시 1분 열차가 8대에서 10대로, 오후 7시 22분 펜스테이션발 헌팅턴행 열차는 차량이 10대에서 12대로 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또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둔 오는 25일 일부 노선에서 추가 열차 운행을 편성했으며 이날을 시작으로 맨하탄에서 햄턴으로 직행하는 캐논볼 서비스도 운행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6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썸머 세러데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 토요일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월 정액권을 가진 승객은 모든 노선의 124개 역 어디든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뉴욕시 공립학교 범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교내 범죄가 모두 2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교내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공립학교 내에서 무기 소지, 성폭행, 강도 등의 교내 범죄가 감소했다고 뉴욕시경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1년 동안 교내 범죄는 7,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었습니다. 이 기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범죄도 3.8% 감소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내 강도나 강간 범죄는 1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건 줄었고 교내 체포 건수도 398건에서 320건으로 19.6% 감소했습니다. 경찰 구금 건수 역시 577건에서 499건으로 13.5% 줄어드는 등 주요 교내 범죄가 모두 2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내 범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내 범죄 감소는 경찰과 교육당국이 매년 4,700만 달러를 투입해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향상에 대한 노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주 교육국의 자료를 분석해 뉴욕시 공립학교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난 2월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시 공립학교 내에서 발생한 강제 성추행은 21건으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낮은 수위의 성추행도 2,6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리커 라이센스의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온 가운데 뉴저지주 의회가 각 타운 정부 자체적으로 비어와 와인 리커 라이센스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재추진합니다. 존 벌지첼리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각 타운이 자체적으로 식당 규모에 따라 $10,000의 수수료를 받고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리커 라이센스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지자에게 영업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뉴저지주 리커 라이센스법은 각 타운 인구 3,000명당 1개의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벨지첼리 의원은 엄격한 리커 라이센스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뉴저지주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리커 라이센스의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매매 가격이 50만에서 200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버스 기사의 운전 중 부주의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한 운전기사가 두 손으로 돈을 세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 뉴저지 트랜짓 버스의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며 두 손으로 현금을 세는 모습을 발견한 승객이 이를 촬영하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승객은 기사가 현금을 세는 동안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운전기사는 5분여 동안 현금을 세고 있었으며 버스에는 20명에서 30명가량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영상 공개로 논란이 일자 뉴저지 트랜짓 측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운전 중 운전기사가 티켓이나 현금을 세는 행위를 규율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저지 리너스트에서도 뉴저지 트랜짓 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 도중 두 손으로 현금을 세는 모습이 적발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6개월 동안 6명의 운전기사들이 운전 중 현금이나 티켓을 세는 모습이 승객들에 의해 목격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승객들에게 가급적 스마트폰 앱을 통한 버스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했으며 콜센터를 통한 운전 중 부주의 신고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춘 500 미국 기업 리스트에서 월마트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해 미국 기업으로는 역사상 최초로 5천억 달러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월마트가 아마존, 애플, 버크셔 해서웨이 등 주요 경쟁자들을 제치고 포춘 500대 기업 1위에 선정됐습니다. 월마트 다음으로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이 연매출 2,440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으며 버크셔 해서웨이가 2,420억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애플은 2,29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한 단계 밀려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은 총 1,778억 달러의 매출로 8위를 기록해 올해 10위권에 처음으로 진출했으며 AT&T와 GM자동차도 9위와 10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료 관련 기업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011억 달러 매출로 5위에 올랐으며 CVS 헬스가 1,847억 달러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포드 11위, 쉐브론 12위, 코스코 15위, 버라이즌 16위, GE 18위, JP모건 체이스가 2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구글은 1,100억 달러의 매출로 22위, 페이스북이 40억 달러의 매출로 76위에 선정됐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은 매년 매출액과 기업 규모, 고용 인력 등을 근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2,8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포춘 500대 기업은 미국 기업 전체 매출의 66%가량을 차지하며 매년 총 12조 8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총 기업 가치가 21조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의 일방적인 노숙자 쉘터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의 주민들까지 합세하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통 없는 LA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LA시의 결정에 분노한 주민들은 에릭 가세티 시장과 허브 에슨시 의장을 강하게 비난하며 노숙자 쉘터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3차 집회는 LA시에 대한 주민들의 악화된 여론을 말해주듯 지난 집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추산된 집회 인원만 1,000여 명. 특히 타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동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No hearing, no shelter. No hearing, no shelter. They've ignored the neighborhood councils, they've ignored the public, and they haven't given any information out. So that's the problem. LA시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학생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 don't want my family, friends, our community to be sad with no hearing and suddenly a governor, our mayor just puts a shelter in the middle of nowhere. 일부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며 웨슨 의장과 가세티 시장의 정치적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 대책위원회 측은 LA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숙자 쉘터 선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반대 집회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목소리가 이래도 모자란다면 정말 더 들릴 때까지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갈 겁니다. 뭐 누가 정말 못 들으면 듣게 만들어 드려야죠. 예. 한편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내일 LA시청에서 열리는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조례안 심의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가주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남가주 일대 지역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캠페인 클릭 잇 or 티켓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오는 28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운전자들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곳곳에 특수 순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대대적인 안전벨트 착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산책 중이던 한인 일가족 4명을 덮쳐 부인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임 씨도 장파열과 복합 골절 등 중태이며 18세 아들과 15세 딸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 가족은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한인 레아 서 씨가 사회의 뛰어난 공헌과 봉사정신을 보여준 사회 리더들에게 수여하는 버나드 최우수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서 씨는 지구의 환경 오염 방지와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서 씨는 버나드 칼리지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정책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 130명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카드 발급 폐지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은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경쟁성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시즌이 시작되는 25일부터 28일까지 뉴욕시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뉴욕시경과 뉴욕주 경찰이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경찰도 이번 주부터 6월 초까지 하이웨이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 등 범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영상 16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 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